태풍 종다리가 강한 바람과 비를 몰고 북상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밤 11시쯤 가장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지자체는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공모가 진행 중인 광주도시공사의 사장에 재선 출신 국회의원 내정설이 제기됐습니다. 도시공사 업무를 맡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돼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과 함께 재선 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양식장에서는 하루 종일 양식어류 폐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어민들의 한숨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사격 국가대표 메달리스트들이 나주 전국 사격 대회에 총 출동했습니다. 올림픽의 뜨거웠던 사격 열기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올 여름 첫 태풍인 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며 광주 전남도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돼 태풍이 지나는 전남 서부 지역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목포 북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임경섭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목포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를 지난 태풍은 이제는 흑산도 남쪽 50km 해상까지 다가왔습니다. 전남이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이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는 여전히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서부 일부 지역에 태풍특보가,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어민들은 일찌감치 선박을 묻고 대비에 나섰고 목포와 완도 등 53개 항로 78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9호 태풍 종다리는 밤 11시쯤 이곳 목포에 가장 근접하겠습니다. 새벽 3시쯤에는 서산 남서쪽 해상에서 열대 저압으로 약화되겠지만 내일까지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30에서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태풍이 세력을 유지하면 순간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전남 서부권 바다의 만조 시간대라는 겁니다. 해수면 수위가 높아지는 시간에 강한 비바람이 더해지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 지역을 비롯해 산사태,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북항에서 KBC 임경섭입니다. 보신 것처럼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북상하며 광주와 전남은 긴장 속에 온종일 태풍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지자체와 시도민들은 강풍과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물 점검에 나서며 태풍에 대비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전남 목포의 한 부둣가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고기잡이를 멈추고 항구로 돌아온 어민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무섭지요. 사업하는 바다 사업한 사람들은 태풍 오면 걱정되고 바람 작은보다 있어 걱정이고.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되는 광주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갑작스런 폭우에 침수 피해가 있었던 만큼 배수 펌프장 시설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간부급 공무원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현장 예찰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즘 이상 기후 때문에 60mm 이상 오는 경우도 있고. 서해상을 지나고 있는 이번 태풍은 밤 11시쯤 목포에 근접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태풍의 우측 위험 반원에 놓인 전남 서부 지역들은 온종일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밀물이 가장 높은 대조기까지 겹쳐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진도구는 항포구를 미리 통제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와 영암은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오는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만조 시각에 맞춰 현장 감독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목포 해상을 지나면서 약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의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선 출신 국회의원 내정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관련 경력이 전무해 도시공사 업무를 맡기에는 거리가 있어 광주시장의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최근 서류 심사가 마무리된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고흥보성 장흥강진 재선 국회의원 출신 김승남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KBC와의 통화에서 광주도시공사의 개발 업무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정무 감각이 있는 CEO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도시공사 사장의 자질에 대해 전문성보다는 정무 감각을 앞세웠습니다. 정무적 능력이 갖춰지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늘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강 시장의 발언은 김 전 의원의 사장 임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도시개발 관련 경력이 사실상 전무해 산단과 택지개발 등을 담당하는 도시공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공모가 재선을 염두에 두고 측근인 비전문가를 또 산하기관장에 기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습니다. 강 시장과 김 전 의원은 동향인 고흥 출신으로 전남대에서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교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존폐 논의 끝에 새롭게 출범한 GGN 글로벌 광주방송 사장으로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사장은 강 시장과 2019년 1월부터 1년 반가량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장 임명 때마다 측근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강기정 시장이 추진한 능력 중심의 광주 만들기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집행 권한이 있는 지자체부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원내 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마련됐지만 정부 여당이 거부권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집행 권한이 있는 지자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다 양식장은 고수온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온이 29도까지 오른 여수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하루 종일 양식어류 폐사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수온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일주일 동안 피해가 점점 확산될 것으로 보여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른 지 3년이 지나 출하 예정이었던 조피볼락, 일명 우럭이 허연배를 뒤집은 채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폐사가 시작된 지 벌써 3일째, 이곳 양식장에서만 80% 가까운 우럭이 폐사했습니다. 피해 집계를 위해 죽은 우럭을 임시 보관한 냉동 창고가 가득 찰 정도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양식장을 찾고 있지만 하루하루 피해가 커지면서 어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고수온 피해로 인해서 조피볼락 폐사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3-4배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무너지죠, 무너져. 내려앉고 싶을 지경인데. 여수 거문도에서 63만 마리가 집단 폐사한 데 이어 이곳 남면 일대에서도 14만 마리의 폐사 신고가 접수됐는데 피해 액수로만 10수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피해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여수 남면의 경우 현재 1,300만 마리가 넘는 우럭이 양식되고 있습니다. 일대 수온이 29도까지 오른 뒤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 하루하루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피해가 아직은 이제 초반이고 앞으로 수온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피해가 계속 진행될 거로 봅니다. 피해 집계가 나오면은 전남도라든지 해수부에 국비 건의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한 어가당 5천만 원으로 상한이 고정된 재난지원금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상 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고수원 주의 발령이 이제 떨어지면은 미리 사전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전 방류는 현실 단가로 해주면은 어민도 살고 어족도 많아지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풍이 올라와도 바닷속 수온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만 47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던 2018년의 고수온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 지역 소상공인연합이 광주형 프랜차이즈 지원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광주광역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신수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대형 브랜드의 무분별한 진출에 맞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프랜차이즈 사업화 지원을 위해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광주형 프랜차이즈는 광주 지역 농축산물과 음식 문화자원, 가공품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사격 메달리스트들이 전남 나주에서 열린 전국 사격대회에 총 출동했습니다. 올림픽의 뜨거웠던 사격 열기가 나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여자 10m 공기곤총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딴 오혜진 선수가 전남 국제사격장 사로에 섰습니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올림픽 때 보여줬던 침착한 표정과 정교한 사격은 여전합니다. 이런 대회에서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면 앞으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자 공기고총 1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김혜지 선수도 이번 봉황기 전국 사격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뒤 방송과 광고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김혜지 선수는 여러 활동을 통해 사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격 선수가 이런 것도 하네 라면서 사격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결정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딴 박하준 선수의 금메달을 향한 담금질은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은메달로 다음부터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계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인, 반효진, 조용재 등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총 출동한 봉황기 전국 사격대회는 나주국제사격장에서 오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순천 지역 지방의원들이 국립순천대가 전남도의 의대 추천 공모 절차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지역 시도의원 20명은 오늘 순천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동부권 도민들을 위해 순천대 의대 유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남도는 이미 공동의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거론하고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며 순천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의대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북 생활 이후 6년 만에 공항당국의 가망에 못 이겨 간첩으로 몰렸던 어민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968년 5월 어선 영조를 타고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포돼 귀환됐다가 방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78살 송모 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증거 수집도 위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인 광주가 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는 지난해 한 차례 추진됐지만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임 사장에 4선 국회의원 출신의 홍문표 전 의원이 취임했습니다. 오늘 열린 AT 나주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홍 신임 사장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어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가치 창출, 신사업 육성 등 농어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사장은 지난 17대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08년부터 3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광주 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올해부터 4년 동안 매년 9%가량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2027년까지 상수도는 9.2%,
하수도는 9%씩 매년 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상안에 따라 현재 가구당 월 평균 사용량 기준 상수도 요금은 8,420원에서 9,660원으로 800원가량 오르고 하수도 요금은 5,600원에서 6,720원으로 560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검찰이 사립유치원의 공립전환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게 선고된 1심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021년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전환사업과 관련해 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선정 절차와 평가 결과 등을 알려주고 6,200만 원을 받아 챙긴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6,200만 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해외로 달아났던 최 전 의원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6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 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를 초과 제공하고 선거 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한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신고된 예금 계좌를 거치지 않고 비용을 지출한 관련자 3명을 별도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동료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들으려고 녹음을 시도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부당 이용한 40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는 지난해 3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른 의사와 환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려 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과 문자를 보낸 41살 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